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주식 멘토, 주식 스윙맨 정인호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시간도 핵심만 쏙쏙 뽑아서 종목에 대한 내용 쉽게 풀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영상 편안히 보시면서 투자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상 보시면서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살펴볼 종목은 태용로직스가 되겠는데요. 종합 물류 기업으로 특히 해운 물류에서 석유화학 제품을 운송하는데 큰 강점을 지니고 성장을 해온 기업이 되겠습니다. 최근 중동발 리스크가 조금 심화되는 가운데 태용로직스 주가도 오랜 시간 부진을 딛고 잠에서 좀 깨어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수 있을지 오늘 시간 자세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12일 이제 이란 쪽에서 이제 미국이 방위를 책임지고 있는 선박 하나를 납포하고 미국과 영국이 또 공격을 가하면서 관련된 중동발 리스크가 상당히 격화된 상황인데요. 흥하이온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를 들어갔고 태용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26%의 급등을 오랜만에 보였습니다. 근데 이게 갑자기 올라간 건 아니고 여기 차트에서도 보시면 보이겠지만 한 2주 정도 매집이 된 걸 볼 수 있고 국제정사가 지금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 따라 가지고 태용로직스는 얼마든지 상승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태용로직스가 대체 왜 그러면 오르는지 그 이유를 좀 아주 쉽게 명쾌하게 좀 말씀드리면은 태용로직스는 제3자 물류, 그러니까 물류 서비스를 위탁받아서 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자기 계열사에다가 물류를 맡기는 게 아니라 다른 이제 외주를 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물류를 외주를 준다라고 보시면 되고 모회사가 없는 기업으로서 상당히 매출 성장을 탄탄하게 해온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 가운데서 뭐 철도랑 트럭, 항공 운송도 하고 있지만 메인이 되는 거는 역시 해상 운송이 되겠고 그 가운데서도 60% 이상이 석유화학 제품들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운임들이 결국에는 컨테이너 운임 지수에 태용로직스의 실적이 영향을 받게 될 수밖에 없는데요. 관련해가지고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는지 표를 하나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은 상당히 연관성이 정말 극명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와 태용로직스의 매출 추이를 보면은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매출이 올라가는 걸 볼 수 있고 근데 2023년에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상당히 좀 안 좋았었거든요. 실제로 관련된 기업들이 적자를 볼 수 있을 한 900포인트 아래까지도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떨어졌기 때문에 2023년에 태용로직스의 매출은 좀 큰 폭으로 감소하는 모습을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실적도 급격히 나빠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 바꿔 말씀드리면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언제든지 회복한다면 단기순이익 500억, 1000억까지도 벌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에 비해서 시가총액 1700억은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가격이죠. 1년에 1000억을 버는 기업이 시가총액이 1700억이다? 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올라가는 게 유지만 될 수 있다라면은 태용로직스는 다른 기업들보다도 큰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최근 급격하게 올랐어요. 정말 급격하게 오르면서 1060일까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 이 추세는 단기간에 좀 해결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는 상황으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다시 한번 좀 국제 정세의 변화, 그리고 2024년은 전 세계 좀 선거의 해잖아요. 이런 이슈 속에서 좀 서방 국가들이 본격적인 뭔가 액션을 취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11월 달 대선을 앞두고 있잖아요. 이제 한 300여일 정도가 남았는데 이 대선 관련해가지고 지지율은 좀 치열하게 좀 등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때는 뭐 트럼프가 완연하게 앞서는 모습도 볼 수 있었지만 또 바이든이 또 올라오는 모습도 볼 수 있고 이렇게 된다면 미국 선거의 특성상 여기는 주 경합에서 이긴 곳이 모든 표를 다 가져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흐름으로도 가고 있기 때문에 누가 될지 가늠하기는 아직까진 어렵습니다. 다만 트럼프 정부 2기가 시작된다라고 만약 가정을 한다면 미국의 해외 개입에 대한 그 여지는 조금 더 낮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트럼프 1기 때도 우리가 모두 겪어봐서 알겠지만 방위분담금 이슈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토에 대해서도 너네 방위비 내는 거 좀 너네들이 직접 내라. 그리고 우리나라한테도 이제
이 방해비 협상에서 돈을 더 내라고 요구를 했었고, 돈을 더 안 낼 거면은 그때 호르무즈에 파병을 하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당시에 일본보다도 조금 더 직접적으로 파병을 하는 이슈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미국은 어떻게 보면 이제 유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유로운 편이 됐어요. 셰일가스 혁명이 나온 다음에 미국은 이제 원유 에너지를 완전히 자급할 수 있는 수준으로 올라섰고,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들어오는 이 에너지들은 결국에는 중국과 일본 또 우리나라에서 대부분 또 소모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 해협을 미국 돈 써서 지켜주기는 싫다. 이런 기조가 언제든지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슈가 이번에 다시 한번 또 제기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 그래도 조금 미국의 여기에 대해서 조금 중동에 관여를 좀 덜 하면서 이스라엘 하마스 분쟁 같은 경우에도 나왔다고 볼 수 있고, 그 여파가 이번에 이란에 이제 미국이 방위를 책임지고 있는 선박을 납포하는 일까지 나오게 됐고, 그래서 미국과 영국이 그거는 못 참겠다. 그래서 예멘 반군 후티 근거지에 공습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또 이란과 예멘 반군이 또 쉽게 물러난다고는 보기 어렵잖아요. 그럴 거면 이제 애초에 시작도 하지 않았겠죠. 협상을 하고 뭐 협상 일정 부분 뭐 진행이 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양측의 입장이 좀 첨단을 달리게 될 거고,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선거해고 거의 사실 레임덕 시기잖아요. 뭐 바이든 대통령이 얼마나 좀 나서서 뭔가를 지금 해결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좀 이슈가 더 커져가지고 좀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되면은 안 그래도 박빙의 선거에서 다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선거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 두 대통령 후보의 좀 발길을 좀 옥죄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란 측에서도 이런 좀 적극적인 행보를 보일 수도 있겠죠. 여기에 더해서 트럼프가 만약에 당선이 되게 된다면 여기에 대한 좀 미국의 좀 발빼는 모습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이슈들이 각국에 이제 좀 직접적으로 방위 분담금 그리고 방위비 증가 그리고 연해운 물류 비용의 증가로도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세계 질서를 딱 지켜주는 세계 경찰 역할을 해주던 게 미국인데, 이렇게 큰형이 있을 때야 사실 싸우지 않지만 이런 큰형이 조금 뒷방으로 물러나면은 그때는 뭐 지역에서 뭐 서로 싸우고 큰일이 벌어지잖아요. 중앙 통제가 어느 정도 풀어지게 되면은 뭐 우리가 역사에서도 항상 봤지만 항상 그 군벌들이 나서게 되고, 군벌들이 나서게 되면은 관련된 비용들은 증가를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즉 물류 비용의 증가는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 좀 시대 흐름으로도 갈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렇게 평화의 시대 때는 물류 비용이 쌌었고, 평화의 시대에서 물류 비용을 올리기 위해서는 좀 수요 증가만을 기대를 했었는데, 반대로 지금은 좀 평화의 시대가 조금 끝나가면서 물류 비용이 올라가는 게 어떻게 보면 시대의 흐름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 소설 같은 데서도 보면은 그 성적들을 소탕하면은 당연히 뭐하러 표국에다 물건을 맡기고 이렇게 운송을 맡기고 하겠어요. 거기에 대한 안정을 좀 지켜줘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비용이 더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이런 글로벌 환경 속에서는 계속해서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런 운임 지수의 상승은 태형 로직스 매출 주력에 아주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태형 로직스는 이런 환경 속에서 2024년 정말 빠른 매출 회복, 다시 한번 1조 원대 매출과 500억, 1000억이 넘는 당기순이익을 이번에 또 기록할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2년에는 무상증자도 하면서 주가가 한번 급등락을 보이기도 했었는데, 사실 이 주가까지 큰 저항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상승으로 또 하나의 벽을 돌파했기 때문에 6,000원 선까지 무난하게 도달한다면 이후에는 8,000원 나아가서 만원 선까지도 언제든지 갈 수 있는 태형 로직스의 그런 사업 현황과 구조를 갖고 있고, 거기에 외부 환경이 힘을 실어주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시간 이렇게 태형 로직스 좀 뭐 흥하해온, 대한해운 뭐 이런 해운 물류, 해운이라고 붙여져 있는 기업들도 보시는 것도 좋겠지만, 기본적으로 태형 로직스도 여기에 대해서
강력한 수혜를 볼 수 있는 저평가 종목이었던 만큼 오늘 시간부터 좀 체크하면서 관심 가져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어서 나오는 이슈들도 챙겨서 말씀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구독하시고 영상 편안히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말씀드릴 테니까요. 오늘 시간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